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술 작품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벽에 걸린 작은 그림, 책상 위에 조그만 도자기, 아니면 스마트폰의 배경 화면에 아름다운 사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예술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마시는 커피잔의 디자인부터 출근길에 지나치는 건물의 아름다운 외관, 점심시간에 들여다보는 SNS의 감성적인 사진들까지 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고 일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어렵고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미술관이 나가야 볼 수 있는 것, 어려운 해석이 필요한 것,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런 선입견을 조금씩 벗겨내면서 예술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간간히 너를 그리워하지만 어쩌다 나를 잊기도 하지. 때로는 나를 미워도 하지만 가끔은 눈시울 젖기도 하지. 어쩌면 지금 어딘가 혼자서 나처럼 쳐다를 볼지도 몰라. 초저녁 작게 빛나는 저 별을 나처럼 보면서 울지도 몰라. 아마 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너를. 인연이라는 만남도 있지만 숙명이라는 이별도 있지. 우리의 만남이 인연이었다면 그 인연 또 한 번 너였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 언젠가 또다시 우연을 핑계로 만날지 몰라. 내 삶의 전부 눈물로 채워도 널 기다리면서 살는지 몰라. 아마 난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 너를. 아마 난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 너를. 아마 난 평생을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저 흐르는 강물처럼 멋없이 살았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잃어버린 것이 혹시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혹시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김도양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86번째 시간. 오늘은 주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세심하게 심도 깊게 짚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예술에 대해서 한번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무엇인가를 보고 예술적이다라고 느끼시나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탄성을 지를 때, 혹은 아이의 순수한 그림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것도 아니라면 거리의 음악가가 연주하는 선율에 발걸음이 멈춰질 때, 이런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술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은 바로 이 감동인데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행동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구석기 시대에 동굴벽화를 그린 우리 조상들은 단순히 기록을 위해서만 그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사냥 성공을 기원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예술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예술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관객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와 관객 사이에 특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감정이나 수상적인 사상도 예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쟁의 참혹함과 폭력의 무의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피카소는 직접적인 설명 없이도 강렬한 형태와 색채만으로 반전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술만이 가진 독특한 소통 방식인 것이죠. 예술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창조성입니다. 예술가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혹은 개인적인 경험과 결합을 시켜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겠죠. 미술가 모네의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수련연작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연못의 수련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자연 풍경입니다. 하지만 모네는 빛과 색채의 변화에 주목했고, 같은 대상을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를 보여주는 철학적인 작품이 탄생한 것이죠.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적 경험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예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왜 조화로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질까요? 이런 미적 경험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예술의 개념이 많이 확장되었죠.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예술은 이제 추함이나 불편함, 심지어 혐오감까지도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기존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객을 도발하기도 하죠. 이런 예술들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줍니다. 예술의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회화, 조각, 음악, 문학에서 시작해서 사진, 영화, 디지털 아트, 퍼포먼스, 설치 미술까지, 심지어 요즘에는 AI가 만든 작품도 예술로 인정받고 있죠. 예술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술이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학이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로만 세상을 설명하려 한다면, 예술은 주관적인 감정과 직관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프닝하고 곧 소개해드릴 노래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 노래 혹은 트로트인데, 오늘은 주제에 맞게, 예술이라는 주제에 맞게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노래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린의 날 버린 남자, 싸이의 젠틀맨 듣고 오실게요. 예.
멀쩡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나를 불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알랑가 몰라 왜 화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발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아리까리하면 까리해. 알랑가 몰라 we like party 해. 있잖아 마리아 이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마리아 용기 패기 똘끼 멋쟁이 마리아. 너가 듣고픈 말 하고픈 게 난데 마리아. Damn girl you so fucking sexy. I'm a motherfucker gentleman. Motherfucker gentleman. Motherfucker gentleman. 알랑가 몰라 왜 미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새끈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빨리 와서 난리네. 알랑가 몰라 난리 나서 빨리 해. 있잖아 마리아 너의 머리 허리 다리 종아리 마리아. Good feeling good 부드럽게 마리아. 아주 그냥 헛소리 나게 마리아. Damn girl I'm a party mafia. I'm a motherfucker gentleman. Motherfucker gentleman. Motherfucker gentleman. Gonna make you sweat, gonna make you wet. You know who I am. Let's say gonna make you sweat, gonna make you wet. You know who I am. Let's say I'm a motherfucker gentl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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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fucker gentleman.
for the gentleman.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86번째 시간, 주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일부에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예술은 결국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입으로 넘어와서는 인류의 예술사를 살펴보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각 시대의 예술 작품들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술 작품은 약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인데,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이나 스페인의 얄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그림들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수만 년 전에 사람들이 그린 동물들이 지금 봐도 생동감 넘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어두운 동굴 깊숙한 곳에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마도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 그리고 중요한 경험을 기록하고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집트로 가보죠. 이집트 예술의 특징은 영원함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파라오 조각상들은 모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집트 벽화의 독특한 표현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옆모습으로, 몸은 정면으로 그리는 방식은 대상을 가장 특징적이고 완전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서양 예술의 기초를 다진 시대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완벽을 추구했어요. 파르테논 신전의 조화로운 비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완벽한 인체 표현은 모두 그리스의 예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예술을 통해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제시했고, 이것이 서양 예술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예술의 중심이었습니다. 거대한 고딕 성당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성서의 내용을 담은 수많은 회화들이 만들어졌죠. 이 시대의 예술가들은 개인의 명성보다는 신의 영광을 위해 작업을 했습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이나 노트르담 성당 같은 건축물들은 지금 봐도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르네상스 시대는 예술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생, 부활을 의미하는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되살리면서 인간 중심, 즉 인본주의의 새로운 예술을 꽃피우고자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이 활동했던 시기죠.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17세기로 넘어오면서 바로크 시대는 화려함과 극적인 표현이 특징이었습니다. 베르니니의 조각, 카라바조의 명암법, 바흐의 음악은 모두 감정의 극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술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려고 했죠. 자, 또 한 세기가 지나 18세기, 로코코 시대는 좀 더 우아하고 세련된 취향이 유행을 했는데, 프랑스 왕실의 화려한 문화가 예술의 중심이었고, 와토, 부세, 프라고나르 같은 화가들이 아름답고 감미로운 작품들을 그렸는데, 이때는 프랑스 왕실이 중앙 집권정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그런 예술에 대한 후원도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9세기에는 예술사에서 정말 역동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혁명과 그 사회 변화의 영향으로 그런 다양한 예술 사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고전주의에서 시작해서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까지, 특히 인상주의는 혁신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네나 르누아르, 드가 같은 화가들은 실내 작업실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직접 빛과 색채의 변화를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예술은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사진술의 발달로 단순한 재현은 더 이상 회화의 목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기 시작했는데 피카소와 브라크의 입체주의, 칸딘스키의 추상미술, 달리의 초현실주의 등은 전에 없던 다양한 실험들로 이루어졌던 거죠. 특히 1907년 피카소의 아비뇽의 청녀들은 미술사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원근법과 사실적 묘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대상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해체를 해서 재구성을 한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팝아트, 미니멀 아트, 개념미술 같은 더욱 다양한 사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앤디 워홀의 캠벨스프 캔 디자인,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의 만화풍 그림들은 대중문화와 예술 경계를 허물었죠. 이제 예술은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동양 예술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중국의 수묵화, 그리고 일본의 우키요에, 우리나라의 미나와 산수화 등 각각 독특한 미의식을 보여주는데 특히 동양 예술은 여백의 미, 절대된 표현,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적 미의식은 19세기 말 서양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예술사도 정말 풍부한데요. 신라의 금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불교예술,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예,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까지 각 시대마다 우리만의 독특한 미의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작품과 작가들을 지나오고 현재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예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인터랙티브 아트, 가상현실 예술, 그리고 최근에는 AI가 만든 작품까지 예술의 형태와 내용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인간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표현하려는 본질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또 여기까지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Earth, Wind, Fire의 September 듣고 오실게요. 예.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86번째 시간, 주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2부에서는 예술의 역사와 변천사, 17세기 바로크 시대에서 21세기까지 쭉 대표적인 작품 혹은 그런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부로 들어와서는 그럼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란 짚어보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술은 어떤 의미일까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예술은 사치품일까요? 아니면 필수품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죠. 현대사회에서 예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치유와 위로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현대인들에게 예술은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데, 퇴근 후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 주말에 미술관을 방문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는 것, 책을 읽으며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신적 치유를 가져다 주죠. 실제로요, 예술 치료가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도 정신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라든지 무용 치료라든지 그런 행위예술 치료 등도 연극 치료 등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로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경험들을 예술로 승화시키거나 표출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예술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소통과 공감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예술 작품을 통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죠. 언어가 달라도 음악은 들을 수 있고, 문화가 달라도 그림은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예술의 보편성은 글로벌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화, K-팝이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죠.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BTS나 블랙핑크의 음악을 들으며 감동을 받거나 혹은 함께 춤추고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한 번 더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진 소통의 힘입니다. 예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스인가요? 그것도 되게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유산들, 문화적인 자산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 현대의 예술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사회 불평등 같은 이슈들을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뱅크시 같은 거리 예술가는 강렬한 그래피티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심지어 평범한 그런 편의점에 몰래 자신의 작품을 그리면요, 그게 모르다가 이게 뱅크시 작품이다 하면은 그 편의점 땅값에 오른대요. 건물값이, 그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뱅크시는 유명한 사람이고, 또 올라프 엘리아슨 같은 작가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형 설치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예술이 사회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육에서의 예술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는 요즘 예술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수단이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만들고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고 동창성을 기릅니다. 또한 예술 교육은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해하며 함께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술과 예술의 결합도 현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몰입형 예술 경험, 인공지능이 창작에 참여하는 협업예술, 관객이 직접 참여해서 작품을 완성시키는 인터랙티브 아트까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 예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죠. 집에서도 세계 유명 미술관을 가상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코스들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덕분에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죠.
경제적인 측면도 예술의 역할이 상당한데요. 창작산업, 문화관광, 예술품 시장 등 예술과 관련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이나 지역발전에서도 예술이 핵심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벽화마을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사례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죠. 세종만 해도 그러한 곳들이 있죠. 네. 조치원에도 조수종가? 네, 그거를 조금 개조해서 카페로 다시 만든다든지, 네.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을 감상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여가 활동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누구나 자신의 창작물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SNS로 올린 사진, 그리고 영상, 유튜브의 개인 방송까지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비평가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이 주는 감동과 영감,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탐구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다루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AI가 등장을 하더라도 AI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죠. 미래의 예술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더욱 다양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기술과 더 밀접하게 결합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의 창조성과 상상력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은 일단 또 노래를 소개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요. 아하의 The Living Daylight, 듀란 드란의 A Beautiful Kill 들으시면서 오늘은 동굴벽화에서 시작해서 AI 아트까지 인류가 함께해온 예술의 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인간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죠.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런 인간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어떠실까요? 길가에 피어있는 꽃, 건물의 아름다운 선,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하늘의 구름 모양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87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한 주간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들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ey, drive where we going? I swear my nerves are showing. Set my hopes up way too high. Living's in the way we die. Comes the morning and the headlights fading away. 100,000 people are one-way flame. I've been waiting long for one of us to save the darkness, let it never fade away. Living daylight. Alright, hold on tight now. It's down to the wire. Set your hopes up way too high. Living's in the way we die.
meeting you with a view to a kill. Face to face in secret places, feel the chill. Nightfall covers me, but you know the plans I'm making still oversee. Could it be the whole of opening wide? A sacred wine, a mystery gaping inside. The weekends why until we dance into the fire. That fatal kiss is all we need. Dance into the fire to fatal sounds of broken dreams. Dance into the fire. That fatal kiss is all we need. Dance into the fire. Choice for you is the view to a kill. Between the shades, assassination standing still. First crystal tears fall as snowflakes on your body. First time in years to drench your skin with lover's rosy stain. A chance to find the phoenix for the flame. A chance